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대를 바라보고 있는 여자입니다. 저에게 얼마 전 아주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서 한번 풀어볼까 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빠와 남동생, 그리고 이렇게 셋이서 살았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에는 엄마와 함께 내 가족이서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집에는 엄마가 없고 아빠만 있더라고요. 제가 초등학생이 되니까 아빠는 엄마와 이혼을 했다라고 말씀하셨고, 당시 어렸던 저는 이혼이 뭔지는 몰랐지만 대충 엄마와 아빠가 같이 살지 않는다는 건 이해하고 있었죠. 엄마가 아빠와 이혼하기 전에 아기를 낳고 나갔는데 그 아이가 바로 남동생이에요. 아빠는 혼자서 갓난아기인 남동생과 저를 혼자 키우시면서 악착같이 사시다 보니 그때 저는 엄마가 아빠를 도와주지도 않고 저희를 버리고 나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빠도 늘 엄마가 아빠와 따로 사는 이유는 엄마 때문이야 라고 말을 해서 엄마를 보고 싶어 하는 마음도 그리워하는 마음도 없었어요. 엄마 아빠의 정확한 이혼 사유는 모르겠지만 저는 평생을 엄마 때문에 아빠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동생의 생각은 달랐나 봅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동생이 태어났으니 동생과 저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늦둥이라 아빠가 바쁘면 제가 엄마 노릇을 하며 동생을 많이 돌봤죠. 근데 동생은 늘 학교에서 사고도 치고 엄마 보고 싶다고 떼를 쓰기도 해서 저와 아빠의 속을 많이 뒤집어 놓았습니다. 차마 어린 동생에게 엄마가 우릴 버린 거라고 말하면 더 엇나갈 것 같았고 상처를 받을 게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게 더 화근이 되었는지 동생의 반응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용돈을 받거나 일하고 돈을 벌면 악착같이 모아서 큰 것을 샀었고, 동생은 제가 악착같이 모아두었던 돈을 훔치고 다녔어요. 처음에는 동생이니까 참고 모른 채 했지만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 모르는 줄 알았는지 훔치는 액수가 점점 커지더라고요. 아빠에게 다 말하면 동생은 무조건 맞으면서 혼낼 게 뻔했기에 제 선에서 정리하려고 돈 훔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동생은 그때마다 엄마 줄 거다라고 하며 제 속을 더 뒤집어 놓더라고요. 엄마 안 와. 너 언제까지 엄마 타령할 거야? 엄마 얼굴 기억도 안 나잖아. 내 친구들은 다 엄마 있는데 난 왜 엄마 없어? 엄마는 꼭 돌아올 거야. 당시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던 동생은 엄마를 그리워하고 보고 싶은 티를 팍팍 내면서 말도 안 되는 핑계로 돈을 훔쳤어요. 그때는 얘가 진짜 돈을 훔치고 싶어서 엄마 핑계를 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 안 듣는 동생을 보살피면서도 힘이 되는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옆집 이모인데요. 옆집 이모는 거의 어머니처럼 아빠보다 저희를 더 위해 주시는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아빠가 일하러 밖으로 나가면 집에 혼자 남겨져 있는 저희에게 늘 이모 집으로 와서 밥 얻어먹고 가라고 하셨고, 저와 동생도 자주 이모 집으로 갔죠. 학교를 가지 않는 방학 때는 이모 집에서 그냥 살았습니다. 가끔씩은 집에 가는 것보다 이모 집에서 사는 게 더 편했고, 이모가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옆집 이모는 동생이 제 돈을 훔치고 엄마를 그리워한다는 사실을 다 알아요. 저 혼자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아서 이모에게 고민 상담하는 식으로 말을 했더니 이모는 저를 꼭 안아주면서 우리 현선이 고생이 많네 라고 위로를 해주셨어요. 그때 그 말을 듣고 저도 모르게 벅차올라서 펑펑 울고 말았네요. 아무도 저를 위로해주고 공감해주지 못했는데 이모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의 절도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제 돈만 훔쳐가는 게 아니라 친구들의 돈도 훔쳐가고 하다못해 아빠의 지갑까지 손을 댔거든요. 제가 성인이 되고 일자리를 구했을 때 동생이 다니던 고등학교에서 전화가 왔고 급하게 달려가 보니 몇 달 동안 있었던 도난 사건의 범인이 바로 동생이었다고 합니다. 담임 선생님은 엄마가 없어서 애정결핍이지 라고 하며 이게 다 엄마 없는 탓이라고 했고 애정결핍이라 물건을 훔치면서 푼다고 했어요. 담임이 동생을 비꼬는 말투는 짜증이 났지만
애정결핍 때문에 동생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건 예상했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동생이 학교에 들러 쓴소리를 들은 후 곧장 옆집 이모 집으로 갔습니다. 있었던 일들을 다 말씀드리니 이모는 저를 빤히 쳐다보시면서 갑자기 눈물을 닦으시더라고요. 갑자기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니 이모는 아휴, 가여운 것들 이라고 했습니다. 이모는 엄마가 없어서 그런 것 같다며 동생이 엇나간 것도 엄마가 있고 사랑을 줄 사람이 있으면 그러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아이고, 엄마가 없는 게 니들 탓도 아닌데 왜 니들이 힘들어, 어? 이모는 저를 안아주시면서 그래도 동생 너무 미워하지 말어. 동생도 많이 힘들 거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동생이 밉긴 했지만 싫진 않았어요. 그래도 제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고 아빠가 없으면 둘이서 의지해야 하는데 동생까지 저와 멀어지면 도저히 살림이 안 날 것 같았거든요. 그날도 옆집 이모에게 많은 도움을 받고 집으로 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일도 다니고 이모와 수다도 자주 떨고 집으로 돌아와서 동생도 보살피고 했어요. 그렇게 겨우겨우 동생을 고등학교 졸업을 시키고 동생은 어엿한 성인이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에 소질이 없었던 동생은 혼자 밥이라도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일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너무나 큰 욕심이었는지 동생은 일용직을 하다가 관두고 다시 새로운 일을 하다가 다시 관두고를 계속 반복했어요. 제가 화를 내거나 한심하다는 듯이 말하면 동생이 더 엇나갈 것 같아 말을 최대한 아끼고 동생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회사의 직원이 되었고 아빠는 늘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셨고 동생은 이 일 저 일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20대 초중반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바로 동생이 사라진 겁니다. 워낙 동생은 밖에 자주 돌아다니고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거나 외박을 하는 경우도 많아서 처음엔 몰랐어요. 그런데 밤늦게 집에 들어온 아빠가 방으로 들어가더니 한 1분 뒤에 뭐야, 이거 다 어디 갔어?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방으로 들어가서 상황을 보니 아빠의 귀금속통이 텅텅 비어 있었어요. 저와 아빠는 순간 동생이 떠올랐고 동생의 방으로 가서 확인해 보니 가방과 옷이 없었고 짐을 싸고 나간 것 같더라고요. 밤늦게 저와 아빠는 경찰서로 가서 신고를 했고 아빠는 화를 엄청 내면서 저거 집에 들어오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야겠어 라고 하더군요. 아빠는 원래 그런 말을 자주 해서 별로 충격받진 않았습니다. 그날 새벽에 경찰서를 왔다 갔다 하고 동생을 찾는다고 오만 곳을 다 뒤지고 다니셨고 저와 아빠는 아침이 되어서야 잠에 들었어요. 근데 잠에서 든 지 1시간도 되지 않아서 저희 집 초인종에 띵동띵동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른 아침 시간부터 누가 우리 집에 오는가 싶어 졸린 눈을 비비고 아빠와 함께 밖으로 나가보니 저희 동네 사람들이 잔뜩 저희 집에 있더라고요. 저희 동네는 워낙 작은 주택단지라 동네 사람들끼리 서로를 다 알아요. 누구 엄마, 누구 아빠, 이 가게 사장님, 저 가게 사장님 등 이웃 사람들끼리 다 친한 사이였죠. 전형적인 옛날 동네의 풍경입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화가 잔뜩 난 표정으로 돈 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인사 나누면서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러길래 저희 아빠를 상대로 장난을 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들 저희를 보고 돈 내놓으라고 화를 잔뜩 냈고 저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충격적인 말을 하셨습니다. 네 동생이 너한테 돈 받으라고 하던데 너 로또 1등 당첨됐다며? 저는 로또 사는 돈이 아까워서 로또를 사지 않는 사람인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진정하라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떡집 이모가 하는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야, 네 동생이 우리한테 돈 잔뜩 빌려가 놓고는 너 로또 1등 당첨됐다고 네가 돈 불려서 준다고 했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요? 동생이 돈을 빌려갔다뇨? 동생은 정말 제정신이 아닌가 봅니다. 어떻게 제 이름을 팔아서 돈까지 빌려가나요? 아빠의 귀금속만 훔친 줄 알았던 동생은 동네 사람들 돈까지 싹 다 훔쳐갔다더군요. 저희가 워낙 어릴 때부터 이 동네에서 살았고
모두가 다 아는 사이라 동생한테 쉽게 돈을 빌려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동생이 엄마가 없는 불쌍한 티를 내면서 돈을 더 많이 빌려갔다고 하더라고요. 동생은 사라지기 얼마 전 저희 동네에 있는 한 가게에서 갑자기 소리를 치고 1등 당첨이다 라고 했대요. 그 가게에 있던 저희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놀라서 쳐다보니 동생은 저희 누나가 로또 1등 당첨됐다라고 했답니다. 그 뒤로 동생은 불쌍한 티를 팍팍 내고 로또 당첨금으로 누나가 돈을 더 붙여서 줄 거라고 하며 빌리고 다녔대요. 동네 사람들은 저희의 딱한 사정을 알고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시라 사기를 치지 않을 줄 알고 동생한테 돈을 빌려준 거고요. 저는 동생이 대체 밖에서 뭔 짓을 하고 다니길래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지 궁금했습니다. 동생은 성인이 되어서도 어릴 때의 버릇을 고치지 못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혔죠. 동생이 이웃들에게 빼앗아간 돈들을 다 합치면 어마무시했고 아빠와 저는 우선 집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 의논했죠. 아빠는 화를 내기 바빴고 저는 생각을 곰곰이 해봤지만 답이 안 나왔어요. 그때 집 전화가 울렸고 제가 전화를 받았더니 전화기 너머로 여기 경찰서인데요. 어제 신고하신 분 찾았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끊자마자 이 일을 버리고 도망간 동생을 찾으러 갔고 아빠는 이번 기회에 끝장을 보겠다고 했어요. 아빠의 불같은 성격을 알기에 겁이 났지만 그때는 동생을 보는 게 먼저였기 때문에 우선 경찰서로 급히 갔습니다. 경찰서에 가니 동생의 얼굴이 완전 죽이 돼서 조사를 받고 있더라고요. 아빠는 동생을 보자마자 손이 먼저 올라갔고 맞을 뻔한 동생을 경찰들이 겨우 막아줘서 맞지 않을 수 있었어요. 아빠는 경찰에게 저지당하면서 야 이놈아, 집안 망신을 시켜도 유분수지 어떻게 동네 사람들 돈까지 뺏어가? 너 일로 와.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너는 아빠 아들 할 자격 없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고 했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동생은 갑자기 아빠가 날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 도망간 거 다 아빠 때문이잖아. 나도 아빠 같은 아빠 필요 없어.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얘가 드디어 미쳤구나 싶었습니다. 아빠는 경찰에 의해서 경찰서 밖으로 쫓겨나갔고 저는 그런 동생에게 아빠 대신 화를 냈어요. 야, 너 도대체 밖에서 뭐하고 다니길래 그런 말을 해? 아빠가 혼자서 어떻게 우리 키운지 몰라? 엄마는 우릴 버린 거라고. 내가 지금까지 말 안 한 이유가 너 상처받을까 봐 그런 건데 네가 그렇게 말하면 누나가 사실대로 말할 수밖에 없어. 엄마가 우릴 버린 거야. 엄마가 잘못해서 집을 나간 거라고. 동생은 제 말을 절대 믿지 않았고 누나는 아무것도 몰라. 엄마가 집을 나간 건 다 아빠 때문이야. 아빠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오히려 잘못했다고. 라고 했죠. 저는 말이 통하지 않는 동생을 보고 화를 주체하지 못한 채 결국 동생의 뺨을 때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짝소리가 널리 퍼졌고 그곳은 한순간에 정적이 흘렀어요. 동생은 저에게 맞은 뺨을 어루만지면서 눈물을 뚝뚝 흘렸고 저도 처음으로 동생의 뺨을 때린 거라 저 스스로에게 되게 놀랐습니다. 그때 동생 담당 경찰이 와서 저와 동생을 우선 의자에 앉혔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 누나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라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네? 무슨 오해요? 얘가 돈 들고 튄 거고 잡혔으면서도 반성하지 않은 게 이게 오해인가요? 아니요. 동생분이 돈을 들고 간 건 다 이유가 있어서요. 동생분은 포항에 있는 버스터미널에서 발견됐는데 방금 조사하다가 알게 된 게 거기 있었던 이유가 어머니를 뵙고 온 길이었대요. 저는 갑작스런 경찰의 말에 엄청 놀랐고 저는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엄마를 동생이 봤다는 게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저희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해서 놀라실 텐데 자세한 건 동생분과 이야기해보세요. 아마 어머니를 뵙고 오고 나서 동생분도 많이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믿기지 않았고 동생이 도대체 어디서 엄마의 정보를 들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치만 저에게 엄마는 아직까지도 저와 동생을 버리고 간 엄마였고 그런 엄마를 보러 갔다는 게 어이가 없었어요.
우선 집으로 돌아와서 동생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고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밤이 되었고 잘 준비를 다 한 채 누워 있는데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 밤중에 누가 전화를 하나 싶어서 받았더니 한동안 아무 말도 안 하는 겁니다. 장난 전화인가 싶어서 끊으려고 하니 전화기에서 현선이니? 라고 하더군요. 잘 기억에 나진 않았지만 분명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 목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벅차올랐고 눈물이 나더군요. 눈에서는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 몇십 년 만에 들어본 목소리에 목이 메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바로 엄마였어요. 아무리 미운 엄마지만 목소리를 들으니까 그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엄마가 갑자기 내일 시간 되면 혹시 엄마 좀 보러 올래? 라고 하더군요. 저는 엄마가 보내준 주소로 아빠와 동생 몰래 갔고 그곳은 포항이었어요. 그런데 한 병원이더라고요. 엄마가 소개해준 병실로 들어가서 몇십 년의 엄마를 봤는데 정말로 그때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이 아름답고 예뻤습니다. 엄마와 저는 서로를 보자마자 눈물이 차오른 채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어요. 몇 분간 계속 울면서 그동안 서로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한 이야기는 아주 놀라웠어요. 사실 현민이가 얼마 전에 찾아왔어. 나도 많이 놀랐는데 아마 옆집 이모 있지? 그 이모가 알려준 것 같아. 나랑 아주 친했거든. 그렇게 현민이랑 며칠 동안 계속 붙어 있었는데 너무 행복하더라. 그런데 현민이가 갑자기 내 병원비를 내주겠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안 된다고 했는데 돈을 어떻게 또 구해왔더라고? 그런데 그게 훔친 돈인 줄 몰랐어. 너한테 미안하다는 말 하려고 이렇게 불렀단다. 저는 당연히 동생이 돈을 훔쳐서 노름을 하는데 쓰는 줄 알았는데 엄마를 찾아서 병원비를 내주려고 그랬다뇨. 그리고 엄마가 말한 충격적인 내용은 따로 있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이혼하게 된 이유는 바로 아빠의 가정폭력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아빠가 저희를 키울 때부터 폭력적인 성향이 있으셨는데 그게 엄마한테는 더욱 심했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망쳤고 옆집 이모는 저희 엄마가 도망치기 전부터 친해서 다 알고 계셨고요. 그래서 저희에게 가엾다고 불쌍하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동생은 옆집 이모에게 엄마가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내서 혼자 일을 처리하려고 했던 거죠. 아빠가 저희에게 엄마가 잘못해서 나간 건 다 거짓말이었고요. 그리고 엄마는 지금 아빠의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후유증이 남았고 병원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합니다. 저는 몇십 년 동안 몰랐던 엄마의 충격적인 반전에 대해서 알게 돼서 너무 놀랐고 믿었던 아빠가 거짓말을 했다는 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오해해놓고 동생의 뺨을 때린 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저는 엄마와 한참 이야기를 나눈 후 집으로 돌아와서 동생에게 사과했어요. 미안해. 엄마 만나서 이야기 다 들었어. 라고 했죠. 동생도 괜찮아. 근데 누나, 나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 라고 하더라고요. 동생의 말에 놀라긴 했지만 이해할 수 있었고 저는 그날부터 혼자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빠와 엄마는 주기적으로 보러 가기도 했고 아빠에게는 아무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혹시나 또 폭력을 하실까봐 무섭고 두려웠거든요. 아빠는 단순히 저는 자취를 하고 동생은 또 밖에서 놀러 다니고 있는 줄 압니다. 저희가 엄마를 찾았다는 건 몰라요. 동생은 엄마를 간호해주면서 행복하게 살며 돈을 벌어서 자기가 훔친 돈을 다시 되갚고 반성을 깊게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정말 예전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동생이 저렇게 해맑게 웃을 수 있는 줄도 몰랐어요. 왜 저는 엄마를 찾아볼 생각을 못했을까요? 이번 일로 동생에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동생 덕분에 저도 몇십 년 만에 잃어버린 엄마를 찾아서 너무 기뻐요. 옆집 이모에게도 말씀드리니 너무 좋아하십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